자, make라는 유틸리티는 앞서서 GCC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build essential이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했었는데 이 패키지 내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유틸리티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 소스 그룹들을 유지 관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유틸리티인데, 특히 다수 개의 소스 파일로 구성되어진 프로젝트에서 각각의 소스 코드들에 대한 의존 관계에 따라서 좀 더 효율적으로 컴파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프로그램의 구성을 보면 myprog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main.c와 sympio.c라는 두 개의 소스 코드가 사용되어졌었죠. 현재 main.c에서 sympio.c에 포함되어져 있는 함수를 쉽게 갖다 쓰기 위해서 우리는 sympio.h라는 헤더 파일을 main.c를 컴파일할 때도 또 sympio.c를 컴파일할 때도 각각 참조할 수 있도록 했어요. 따라서 main.c를 컴파일한 오브젝트 파일과 sympio.c를 컴파일한 오브젝트 파일들을 링크 타임 때 다시 엮어서 하나의 실행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이런 의존 관계들을 유지해 놓고 mak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하나의 파일이 수정되었을 때 그에 따라 어떤 파일들을 다시 컴파일 해줘야 하는지 등을 자동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make 유틸리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make라는 명령을 부여해 주면서 각각의 소스 파일들에 대한 의존 관계들을 기술하고 있는 make 파일을 -f 옵션으로 부여해서 명시적으로 지정해 줄 수 있는데, 관례적으로 make 파일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되어지는 make 파일이나 혹은 소문자로 시작되어지는 make 파일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져요. 특히 이렇게 make 파일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make 명령을 수행을 할 때 굳이 -f 옵션 지정하지 않고 바로 make라는 명령을 수행하면 현재 작업 경로에 있는 make 파일이 자동적으로 참조되어지기도 합니다. 현재 이 make 파일이라는 것이 마치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소스 파일들을 또 어떻게 연결해서 사용할 것인지를 명시적으로 기술하면 될 것이에요. 그런 파일들 간의 상호 의존 관계와 각각의 파일들을 어떻게 컴파일하거나 링크할 것인지에 대한 생성 방법들을 명시적으로 기술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make 파일은 하나의 텍스트 파일 형태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통해서 각각의 항목들을 나열하게 되어지는데, 보통 이 목표라고 기술되어진 부분들은 내가 무엇을 만들 것인지를 기술하게 될 것이에요. 오브젝트 파일이나 혹은 실행 파일의 이름이 보통 되어질 것이고, 이 목표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일들을 여기 의존 관계 목록에다가 나열해 주게 되어집니다. 여러 개의 항목이 있으면 공백으로 구분을 해서 나열해 주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의존 관계되어진 파일들을 기반으로 해서 목표되어지는 파일을 만들기 위한 명령어들을 그 다음 줄에 기술하게 되어지는데, 자, 주의할 것은 반드시 행의 첫 열에서 탭 키를 통해서 한 스텝 들여쓴 뒤에 그리고 나서 명령어를 써줘야 됩니다. 현재 우리 앞에서 GCC 명령을 통해서 컴파일하거나 링크하는 처리들을 수행을 했었는데 그 명령어들을 여기다 써주면 될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현재 이 파일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 이 파일들을 이용해서 이 명령들을 이용을 하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료하게 기술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앞에서 작성했던 myprog라는 프로그램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 보면 현재 myprog라는 실행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main.object와 sympio.object를 이용을 할 것이요, 이 파일들을 다음과 같은 GCC 명령을 이용을 했을 때 myprog라는 실행 파일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main.o는 현재 sympio.h와 main.c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명령을 통해서 또 sympio.o는 sympio.h와 sympio.c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명령을 통해서 각각 생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내가 이렇게 의존 관계를 기술한 상황에서 main.c가 수정되었다라고 한다면 main.c가 수정된 것에 따라 main.o를 다시 만들면 될 것이고, main.o가 수정되어진 것에 따라 myprog를 다시 생성하는 일들을 자동적으로 처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다시 만들어야 될 것인지를 프로그래머가 일일이 기억하고 사용할 필요 없이 우리는 이런 의존 관계를 기술하고 있는 make 파일을 작성을 해 놓으면, 그리고 이후에 make라는 명령을 내려주게 되어지면 현재 각각의 파일의 최종 변경 시각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의존 관계를 파악해서 처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현재 앞서서 작성했던 멀티라는 디렉토리 내에서 작업을 해봅시다. 앞서 작성했던 myprog라는 프로그램과 각각의 오브젝트 파일들은 모두 삭제해주고 소스 파일과 헤더 파일만 남겨보도록 해봅시다. 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make 파일을 통해서 개발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 vi 에디터를 통해서 make 파일이라는 텍스트 파일 하나 생성을 해볼 것이에요. 현재 insert 모드에서 myprog라는 하나의 실행 파일은 main.object 파일과 sympy.object 파일을 통해서 생성하도록 할 것이고, 자, 이때 반드시 탭키 눌러서 들여씁시다. 자, 이 myprog라는 것은 두 개의 오브젝트 파일을 통해서 gcc 명령하기를 현재 myprog라는 이름으로 main.object와 sympy.object 파일을 이용해서 생성한다 라고 기술해 주면 될 것이에요. 자, 같은 관점에서 main.object 같은 경우는 sympy.h라는 헤더 파일과 main.c라는 소스 파일을 이용을 해서 gcc 명령을 통해서 컴파일 하기를 main.c를 컴파일 하도록 하면 될 것이고, sympy.object 파일은 역시 sympy.h와 sympy.c라는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컴파일 하기를 sympy.c를 컴파일하면 생성을 할 수 있다 라고 기술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저장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자, 현재 make 파일을 이용해서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저 현재 make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현재 경로에서 make라는 명령을 수행을 해주면 make 파일 안에 기술되어져 있는 의존 관계에 따라서 먼저 main.c가 컴파일 되어지고 또 sympy.c가 컴파일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오브젝트 파일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링크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수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ls에서 보면 myprog라는 프로그램이 잘 실행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상황에서 내가 vi 에디터를 통해서 main.c의 내용을 좀 수정을 해봅시다. 굳이 내용을 수정하지 않더라도 다시 저장하게 되어지면 이 main.c의 파일의 수정 날짜와 오브젝트 파일의 마지막 생성 날짜를 비교해보면 오브젝트 파일이 생성되어진 이후에 수정되어진 흔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각을 이용해서 어떤 파일을 다시 컴파일하고 또 링크해야 하는지를 이 make 유틸리티가 자동적으로 처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make 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main.c만 다시 컴파일하게 될 것이고, main.c를 컴파일한 main.object가 수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링크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져서 처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make 파일을 작성을 할 때 일부 표현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 매크로라는 것을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매크로라는 것은 어떤 특정 표현을 간단하게 기술하기 위한 방법을 가리키는데, 주의할 것은 반드시 매크로는 사용하기 전에 먼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objects라는 이름으로 현재 main.o와 sympy.o를 정의를 해 두었다라고 한다면, 그 정의되어진 매크로를 사용을 할 때는 $사인 하고 나서 괄호로 표현을 해주면 될 것이에요. 이 표현이 기술되고 있는 자리에 이 내용을 대체 삽입해라 라는 형태로 사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러면 아무리 내가 소스 코드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또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기술할 수 있고, 추후 make 파일을 유지 보수할 때 조금 더 유연하게 명료하게 사용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매크로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make 파일을 좀 수정을 해봅시다. 자, 상단에 objects라는 이름으로 main.o와 sympy.o라는 두 개의 오브젝트 파일들을 기술을 했다라고 하면 $사인 해주게 되어지면 커서가 위치한 곳부터 그 줄 끝까지 수정할 수 있겠죠. append 하기를 objects라는 매크로를 여기다 기술하도록 해볼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끝까지 지우고 추가하기를 objects라는 부분들을 기술을 해주면 이제 이 오브젝트 파일들에 대한 목록들을 좀 더 간단하게 명료하게 기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자, 역시 저장하고 벗어난 다음에 현재 기존에 작성했던 myprog와 모든 오브젝트들을 삭제하고, 자, 그리고 make 호출해 봅시다. 역시 잘 처리되어져서 하나의 실행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make 하게 되어지면 현재 수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도 컴파일하지 않고
make 유틸리티의 처리가 끝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make 파일을 구성을 할 때 이 타겟에다가는 일반적으로 생성하고자 하는 파일명을 써준다라고 했었는데, 때에 따라서 파일명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식별자로서 레이블이라는 어떤 하나의 태그 같은 이름만 붙여주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make 파일 안에 clean이라는 레이블을 부여했을 때는, 자, 얘는 이제 더 이상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존관계 파일들의 목록들을 담고 있지 않고 그냥 clean이라는 하나의 태그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현재 이 make 파일 내에 clean이라는 레이블에는 현재 rm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현재 생성되어진 실행 파일과 또 중간 산물인 오브젝트 파일들을 모두 삭제하는 그런 명령들을 기술했다라고 한다면, 현재 make라는 명령을 실행을 하기를 clean이라는 레이블을 실행해라 라고 한다면 이 명령이 실행되어지는 것으로 처리가 되어져서 현재 소스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생성되어진 부산물들을 깔끔하게 지워줄 수 있는 처리를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make 파일 내에 개발 단계에서 생성되어진 부분 중에서 불필요한 산물들을 정리하는 일 같은 경우들을 간단하게 기술해 보기도 합니다. 레이블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make 파일을 수정을 해 봅시다. 자, 제일 마지막 항목으로 clean이라는 레이블을 하나 추가를 해서 여기서 myprog와 오브젝트 파일들을 모두 삭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추가하기를 ls 해가지고서 현재 목록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봅시다. 자, 저장하기를 아까 make 파일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make 하기를 clean 하게 되어지면 rm 명령과 ls 명령이 수행되어져서 오브젝트 파일과 실행 파일이 모두 삭제되어진 것을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블을 이용을 하면 프로그램 개발 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작업들을 좀 더 손쉽게 기술해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